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적절한 문장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부분이 가장 고난이도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좀 쉬워요. 그냥 수학 공식 느낌으로 이것 때문에 이게 틀렸고 약간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약간 뭉뚱그려서 이게 왜 틀렸니? 약간 어떻게 틀렸니? 막 이제 이러면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부분들 중에 어떤 게 가장 이제 틀린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잘못 쓰인 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 좀 어색할 것 같다. 그럼 이 중에서도 가장 어색한 거는 왜 이게 가장 어색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이렇게 쓰지 않으려면 평소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언어를 써야 되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지금 관형어 구성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해당되는 용례들, 대표적인 것들 위주로 해서 쌤이랑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니까요. 그 부분 위주로 오늘 수업을 들어주시고요. 그 이외에 이제 교재에 실려있는 나머지 용례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주시면서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주시면 이제 과연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 그러고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우선 기출문제 중에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여러분 최고난이도의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보셨을 때 다음 중 가장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말부터가 여러분 되게 부정확한 얘기거든요. 이거는 외국인들은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모국어 화자들 중에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는 화자들만 좀 찾을 수 있는 문제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이니까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접근하지 마시고요. 무언가 주어가 나와 있지 않다라든가 뭔가 되게 불명확한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 같다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접근해서 선생님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이런 거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제발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 딱 보셨을 때 이제 좀 느낌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조금 누가 이렇게 했는지 불명확한 것 같아. 약간 이런 기분이 드는 문장이 이 중에 어떤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1번부터 5번 선지 여러분 보셨을 때 자연스럽지 않은 거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게 되면 어떤 문장이 가장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그쵸. 3번이 가장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번이라고 떠도 도대체 왜? 라는 기분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자, 봐주시게 되면 3번은 만일의 사태를 예상하였을 때 친중국파가 정권을 잡게 한 뒤 북한을 중국의 자치구로 편입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에 여러분 분노하실 게 아니라 내용에 집중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자, 보셨을 때 만일의 사태를 예상을 해보면 친중국파가 지금 누구에게 정권을 잡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친중국파가 정권을 잡은 것도 아니야. 친중국파가 누군가에게 정권을 잡게 한 후에 북한의 자치구로 편입시키게 된다. 이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정확한 주체가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이렇게 뭉뚱그려서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얼핏 읽기에는 친중국파가 정권을 잡게 된 것처럼 보여.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문장에서 보시게 되면. 그래서 3번이 지금 부정확한 문장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쌤이 너무 이론적으로 접근해하고 이렇게 달달 외워서 문법적으로 내가 따져서 뭐 이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접근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적이 나올 만한 영역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 이제 누가 정확히 어떤 거래냐.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 쌤이 팁을 드리자고 하면 우선 서술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서술어를 누가 했는지가 우리가 추측이 가능한가 또는 이게 명확히 드러나 있는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밝혀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게 보통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서술어를 중심으로 해서 문장을 보는 버릇을 들여라. 이 정도의 여러분 팁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서 이제 이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주로 용례에 나옵니다라는 거를 쌤이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